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공조냉동 기획기사, 산업기사, 실기입니다. 현재 기사는 주관식 필답형으로 100점이고요. 산업기사는 약간의 작업형도 있긴 합니다. 이 기준은 현재 기준이고요. 사실 2차 시험 방법은 필답형으로 다 치는 종목이 있고요. 실기와 필답을 치는 게 있고 작업형으로 치는 거 있고 그때 좀 틀립니다. 여하튼 기사 종목은 필답형으로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준도 조금 최근에 바뀌긴 했지만 기존 거 그대는 학문이라는 것이 크게 변하진 않으니까요. 출제 기준에 따라 약간씩 틀리기도 하지만 거의 한 80% 이상은 같다고 일단 판단하고, 제가 공부한 지는 꽤 오래됐지만 좀 기억을 더듬어서 좀 업데이트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 일장 개요고요. 예,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는 다음 시간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또 직장을 다니고 있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하나 올리는데 제법 시간이 많이 걸릴 것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쁠 때는 또 출장도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올라올 수도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자, 큐넷입니다. 자, 자격명은 공조냉동 기획기사, 엔지니어, 에어컨디셔닝, 리프리지레이팅, 머시너리 되어 있고요. 국토교통부 관련 부처입니다. 시행은 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관리공단이고요. 통상 1년에 3번 있습니다. 1, 2, 3, 4회 있는데 올해 같은 2023년 같은 경우에 1회, 2회, 3회가 있는 거죠. 4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할 때 접수자가 폭주하는 바람에 좀 분산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빈자리 접수라는 것도 있고 산업기사, 기사와 분류하기도 하고 좀 복잡해요. 여하튼 필기시험은 지금 CBT로 다 바뀌었습니다. 컴퓨터 베이스드 시험이죠. 페이퍼로 쓰질 않습니다. 옛날 OMR 카드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용 수성사회펜 또 사야 되죠. 또 마킹하다가 실수하는 사람이 꼭 생깁니다. 그러면 시험 페이퍼를 교체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거는 없었죠. 그런데 모니터로 보면 사람이 이제 어떤 인쇄 용지로 보는 거와 그 맛이 또 틀려요. 그래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하튼 시대 흐름상 이제 PBT가 아니라 CBT로 바뀌었다. 그거 좀 아시고요. 필기시험은 문제 은행식이죠. 그러니까 예전보다 어떤 비중이랄까 중요도가 조금 떨어진 과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필기를 합격하신 다음에 2년 내에 실기를 합격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저는 이제 공조냉동 실기입니다. 실기 동영상이고, 사실 공조냉동 실기 동영상은 좀 귀해요. 귀하다 하면 뭘까? 그렇게 오픈되어 있지도 않고 양질의 어떤 강의도 좀 없다고 해야 되나? 저도 강의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관연도에서 놓았던 좀 중요한 문제들을 좀 골라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전체 다 강의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으면서 개념 정리하면 그 문제가 나오면 요긴하게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공짜잖아요. 그죠? 꼭 구독 눌러주시고 많이 애용해 주세요. 자, 최종 발표 날이 6월, 9월, 11월 이렇게 되죠. 자, 수험 정보입니다. 필기 19,400원, 실기 22,600원. 실기는 CBT니까 싸네요, 많이. 실기는 채점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작업형이 있으면 재료비가 들잖아요. 그런 건 없으니까 얼마 들진 않습니다. 출제 기준은 매년 이렇게 이제 게시가 됩니다. 취득 방법은 전공은 자기 진단이라고 큐넷에서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문과생들이
기계들이 경력이 없으면 진입 사실 못합니다. 그런데 안전관리 쪽이나 전산 쪽을 따서 넘어올 수도 있죠. 하여튼 그런 방법은 좀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이공계는 다 웬만한 거 다 칠 수 있습니다. 다른 종목에 기사했던 사람들이랑 하여튼 많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과목은 에너지 관리, 공조냉동 설계, 시운전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 관리 공사 이렇게 1과목인데 예전 과목과 틀리죠. 제목은. 그런 내용을 보면 80% 이상 같지 않을까요? 그리고 현장 경력이 있으면 이게 더 쉬울지도 몰라요. 실기는 냉동 및 냉난방 설계인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저도 시험을 안 쳐봐서 또 그리고 실기 답안지는 오픈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일부러 제 돈 들여서 시험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경향이나 이런 것들은 한 80%, 7, 80% 나오지 않을까요? 여하튼 뭐 근거는 그밖에 없으니까 제가 과거에 있던 실기 문제들 중에서 발췌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얼마나 적중률이 높을지는 저도 장담 못합니다. 검정마법은 객관식 사지 택일령. 우린 실기니까 필담이 3시간입니다. 3시간이 엄청 긴 것 같죠? 자, 필기나 실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채점을 해봤지만 이게 점수가 어떻게 보면 후합니다. 부분 점수가 있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출제 기준 실기 기계 분야에 속해 있고요. 공조냉동 기계기사 하위 등급으로 산업기사가 있고 그 하위 등급으로 기능사도 있습니다. 적용 기간은 22년 작년부터 바뀐 거죠. 그리고 24년 10월 30일까지 직무 내용은 자 공조냉동 기계기사가 뭐 하는 것이냐 물론 제목에도 저게 좀 있지만 풀이하자면 산업 현장 건축물의 실내 환경을 최적으로 조성하고 실내 환경 공조죠 공조 냉동 냉장 설비 및 기타 공작물을 주어진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해 공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공조냉동 유틸리티 등 필요한 설비를 계획 설계 시공 관리한 직무이다. 코로나 사태로 음악 변동 하는 거 이게 다 공조잖아요. 점점 공조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황사 문제, 대기 오염 다 공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수행 준거 자 기준이죠. 세부적인 거는 제가 끊어버렸고요. 자, 요 내용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학적 계산식을 활용하여 여러 장비, 보일러나 냉동기나 EHP나 공조 장비, 반송기기, 요거는 이제 팬 같은 거죠. 브로어나 펌프, 반송기기 등에 대한 용량을 산정하고 요구 사양, 요구 스펙에 적합한 장비 및 부품을 산정하는 능력이다. 공학적 계산식을 활용하여 반송기기 등에 대한 용량을 산정하고 앞에 비슷한 내용이고요. 설계 도서에 따라 설치가 완료된 이런 설비들을 성능과 설치 상태와 기능과 성능을 점검해라. 인수인계해라. 공사 계획에 따른 공사기간 내에 설계 도서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공사가 수행되는지 공조냉동 설비 내구 수명 유지, 성능 저하 방지, 계획 수립, 보일러 설비 등 보일러 기사라는 게 따로 없고 에너지 관리 기사가 사실은 보일러 기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건물의 유틸리티 공조를 하는 것은 사실 공조냉동 기사 쪽으로 좀 몰아져 있습니다. 큰 범위로. 그러니까 건축물의 기계는 공조냉동 기계가 1번입니다. 물론 건축에 따라서 건축 설비 기사가 하기도 하긴 하는데 여하튼 그렇게 약간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보일러도 공조 쪽에서 한다. 공조 설비 등 내구 수명 유지 및 성능 방지를 위해 어쩌고저쩌고 시운전한다. 배관의 노후 상태, 덕트의 노후 상태, 공조냉동 유지관리 운영이란 안전관리 수행한다. 그리고 제노경 설계하는 거죠. 그 원가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요. 에스컬레이션 알죠? 물가 상승률
원가 상승, 뭐 지수 상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유가가 많이 올라간다. 그럼 3개월 내에 6개월 내에 보고 에스컬레이션 이제 계약 금액보다 올려달라는 거죠. 공공요금이 올라갔으니까 에스컬레이션 또 디스컬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 공조 냉동실 에너지 전략 열효율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에너지 사용량 측정 분석하는 능력이다. 자, 이게 작년인데요. 작년에 얘가 파란색 하늘색이 접수자고요. 노란색이 합격자입니다. 연령별로 제가 이렇게 발췌를 했는데요. 합격률이 30대가 좀 많죠. 30대 아무래도 20대는 접수는 20대가 많이 있는데 20대라면 거의 대학생 아니겠어요? 공부를 덜 했구만. 합격률이 떨어지네. 40대, 50대가 뭐 30, 40대가 지그시 이제 공부를 하는 타입인 것 같구만. 볼게요. 다 20대. 응시자, 접수자 볼까요? 2,000명 정도 접수를 했네요. 시험 치료도 잘 안 오네요. 뭐 여하튼 2,000명 접수해서 실기입니다. 최종 합격자 685명 44.1%. 1000명 접수해서 262, 32%. 758명 접수해서 합격자 214명 34.7%. 50대가 800명 접수해서 170명 24.1%. 60대가 440명 접수해서 85명 합격 21%. 제 생각보다 합격률이 상당히 높네요. 한 이렇게 하면 뭐 20% 후반대 정도 되지 않겠어요? 한 25% 넘을 것 같은데 산술 평균하면 이 정도면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분 점수를 후하게 줍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합격률 15% 줘야 돼요. 그러나 어떤 열심히 여러분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실수나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좀 점수를 좀 후하게 준다고 좀 말하면 좀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5%이 정도 되는 합격률은 아주 상당히 양호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좀 하셔갖고 응시하시면 대부분 합격할 수 있다. 우리가 시험 칠 때 헛수라는 게 있어요. 헛수. 시험 공부를 안 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그 헛수가 있고 이제 오리지널로 시험 제대로 공부하시고 가신 분은 이게 반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합격은 50%. 50%가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고 그 중에서 또 50%가 합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간단히 오리엔테이션이라 할까요? 이렇게 공정행동 기계기사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렸고 다음번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중요한 문제들 발췌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좀 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고 해서 좀 많은 양은 못 해드립니다. 그럴 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좀 이거 관심 있고 이게 사실 중요한 자격증이잖아요. 핵심 자격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나 또 유틸리티 공장이나 건물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엄청나게 A급 자격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